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약 9%는 아르바이트를 해 돈 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백기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약 3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중학생과 여학생에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42%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청소년의 근무 여건은 2년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약 9%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3%포인트 줄었지만 부당처우 경험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의 17.7%는 초과 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습니다. 고객의 언어폭력,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한 학생도 8.5%로 모두 2년 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들의 71%가량은 참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용돈 부족을 꼽았는데 이와 별개로 용돈을 전혀 받지 못해 스스로 벌고 있다는 대답도 11%나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3개에서 4개로 확충하고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마저 대화를 잠정 보이콧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은 더욱 갈 길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약 1,000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시작 전부터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양보를 강요하는 경사노위 참여를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외에 조건부 참여와 조건부 불참, 무조건 불참까지 3가지 수정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정회를 거듭하며 5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수정안 중 어느 것 하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도부가 원안 표결 역시 포기하면서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지금 이 원안을 가지고 또다시 논쟁을 벌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집행부가 집행을 하기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정족수 미달 사태에 이어 결국 또 복귀 결정이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사노위 논의도 갈 길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마저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사노위 논의가 경영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 앞서 탄력근로제 등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파행 속에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그간 일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가 이뤄져 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인데요. 국세청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284조 4천억 원. 국세의 대부분으로 정부 총수입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해외 조세 회피처를 통한 재산 은닉과 변칙적인 상속 증여, 그리고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지능적인 탈세에 엄정 대응해 주시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부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로 악용해온 계열 공익법인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연말까지 190여 개의 계열 공익법인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올해는 특수 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을 비롯해
변칙적인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신종 탈세도 단속합니다. 유명 1인 미디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거래와 자본거래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 인력을 투입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세무서별로 체납 전담 조직을 시범 운영해 악성 연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으론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였는데 이 중 5분의 1 이상은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둔화 조짐이 뚜렷해 한국 경제 전체가 걱정인데요. 반등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4.6% 줄었습니다. 수출이 2달 내리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반도체 수출 부진입니다. 지난달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새해 들어 20일까지는 29%나 줄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끝없이 늘 것 같던 세계 반도체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시적 조정기일 뿐 곧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낮춘 한국은행도 반도체 경기의 하반기 이후 반등을 예상합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돼서 그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둔화 추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최대 수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의 어떤 하방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쉽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을 이끈 반도체 경기의 회복 여부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해 말 2,000선까지 내주며 10% 이상 폭락했던 코스피가 요새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기와 해외발 악재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덕인데요. 소재영 기자가 원인과 전망을 짚어드립니다. 올해 첫 거래일 2,010으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하지만 3조 원에 이른 외국인 순매수 덕에 17거래일 만에 6.7%나 반등했습니다. 보호무역 확산, 세계 경기 동반 부진 우려에 따른 약세장 속에 주가 반등, 일명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1월은 증시에 기대감이 강한 달입니다. 실제 2000년 이후 1월 증시는 전년 말 대비 13번 올랐고 하락은 7번 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증시를 옥죄어던 악재들이 풀릴 조짐을 보이는 게 강세 배경입니다. 지난해 말 위축됐던 반도체 경기에 하반기 부활 전망이 힘을 얻고 수년째 구조조정에 짓눌렸던 조선업은 수주가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또 최대 명절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늘면 여행과 항공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됩니다. 대외 리스크도 한층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결 조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감속과 함께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도 예고 중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 이 결과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은 유지하겠지만 드문드문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장 뒤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주가는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 보너스 격차가 올해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판매 부진과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설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더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한상영 기자입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보너스는 173만 9천 원. 작년과 비교해 5만 7천 원, 3.4% 증가했습니다. 반면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견, 중소기업 직원의 설 보너스는 92만 7천 원으로 작년보다 2.9% 느는 데 그쳤습니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설 보너스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 대부분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5만 1천 원, 1년 전보다 7만 8천 원 줄었습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보너스가 많아진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상여금을 지급할 형편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올해 설 연휴 때 휴무일수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대기업 직원의 휴무일수는 작년 설 때보다 늘어난 5.1일, 300인 미만 기업보다 반나절 가까이 더 깁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나흘 또는 사흘만 쉬는 기업도 17%에 달합니다. 소비 심리의 악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한 판매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설 경기 체감 정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좋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5인 이상 기업 64.7%는 작년과 비교해 설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중소기업 수도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격차 형태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지난해 도소매업에서 홀로 사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재작년보다 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소매업의 1인 자영업자는 78만 2천 명으로 2017년보다 5만 6천 명, 6.6% 감소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에서 1명 넘게 고용한 자영업자는 38만 6천 명으로 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악화한 경기 사정에 폐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일이 재료를 사와 요리해서 차례상을 차리기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상차림 주문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찌감치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찾은 손님들로 백화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일일이 준비하기 부담스러워 미리 요리된 제품을 찾기도 합니다. 문어나 손질을 집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문어 같은 경우 특히 집에서 잘못 삶으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류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들을 집까지 들고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를 겨냥한 듯 이른바 레디메이드 제사상이나 차례상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설 처음으로 차례상을 통째로 주문받은 백화점 온라인몰은 올해 음식 가짓수를 늘리고 나물, 전 등을 따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간편식 브랜드들도 제수용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간편식 업체는 지난해 100개 한정 판매한 차례상 물량을 올해는 2배로 늘렸습니다. 수요가 꾸준히 늘자 상시 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잘 돼가지고 설 이후에는 제사상 형태로 해가지고 좀 상시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간편함을 찾는 소비층이 갈수록 증가하자 유통가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수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장인의 또 다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예전엔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엔 잘하면 되돌려받지만 못하면 오히려 돌려줘야 하는 13번째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라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이 박하나 아나운서는 혹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끼시나요?
네, 저는 다행히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안치홍 아나운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콘택트 렌즈와 안경이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의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만 이것들이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다면 구매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칫 되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참에 확실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 중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00만 원 한도가 폐지되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보청기나 휠체어 구입 비용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연봉 1억 원이면 300만 원,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 쓴 금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설된 의료공제 항목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세액공제를 보다 잘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신설된 항목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올해엔 도서 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서 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령도 늘어났는데요. 기존의 기준 연령은 29세였지만 올해부터 34세로 늘어났고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로 또 감면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30대 초반의 나이라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이 있다면 꼭 소득세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꿀팁이네요. 다음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이번엔 육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 활동비까지 공제 대상인 사실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활동비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 또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이 취약전인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도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러한 교복 구입 비용 역시 자녀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역의 경우엔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며 교육비가 부담인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오늘 소개한 정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까지 있었던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기존엔 6세 이하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한 명당 연 15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편적 아동 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이 세액 공제가 폐지된 거죠. 네, 그럼 이 밖에도 주거와 관련한 연말정산 꿀팁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인데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액의 10에서 12%에 대해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데요. 증빙 서류는 현금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입금 내역서 등으로 얼마든지 증빙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니 연말정산 중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노하우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꿀팁을 몰라 지난 연말정산 때 아쉽게도 누락시킨 공제 항목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경정 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니 지나간 공제 항목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금 납부가 국민의 의무라면 환급은 국민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납부했던 세금의 결실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꼭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보다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